이제 저희 이제 3장 5절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뭐 5절의 제목이 지금 순서 이상으로 되어 있고, 요 부분이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사실 내용상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안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셔서 생소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요 절을 그냥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가 먼저 나와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냥 실수집합에서 구간 쓰듯이 쓰는 요 기호를 여기 순서 이상에서 이제 쓰는 기호를 똑같이 쓰는데, 그냥 여기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거를 이제 모았다라는 기호예요. 그냥 저희가 실수집합에서 쓰는 기호처럼 이제 썼어요. 그래서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은 뭐 그런 거를 다 모은 거다라고 썼고, 만약에 이 집합에서 뭐 여기 전순서라는 거는 그냥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를 이제 크기 비교를 하는 상황이 가능하다라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집합에 따라서 이제 가장 크기가 작은 원소가 혹시 있다면 그 원소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은 거 뭐 이런 형태도 이제 기저 원소로 갖게 되고, 혹시나 제일 큰 원소가 있다면 뭐 A보다는 크고 여기 M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제 저희가 그 실수에서 구간 쓰듯이 이렇게 된 건 그 원소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요거는 요 원소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 원소까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 표현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크기 관계가 성립하는 요 원소들을 다 모은 건데, 혹시나 제일 작은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까지 허용을 하고, 혹시나 제일 큰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까지도 허용하는 뭐 그런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고, 어쨌든 이런 형태들은 이제 기저로 갖고 있는 뭐 그런 공간을 지금 뭐 순서 이상, 뭐 생성시킨 공간은 이제 순서 이상이다라고 한다. 예. 그리고 뭐 이런 기호로도 쓰기로 한다. 예. 여기 지금 뭐 크기 관계를 이용해서 위상을 정의한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기도 한다. 예. 그래서 저희 실수집합은 이제 모든 실수들과는 이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고, 그냥 보통 쓰는 그 크기 관계를 썼을 때 사실은 뭐 보통 이상 공간의 이제 기저도 이제 이런 꼴이고, 이제 순서 이상에서의 기저도 이런 꼴이니까 당연히 기저 자체가 같으니까 그냥 보통 이상 공간하고 차이가 없게 돼요. 이제 똑같은 공간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집합에다가 이제 저희가 보통 쓰는 크기를 그대로 썼을 때 이제 1이 최소 원소 역할을 하게 되는 뭐 모든 원소가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 뭐 역시 그런 집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전식 크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맨 앞에 거 비교하고 뭐 그 다음 거 비교하고 그 다음 거 비교하는 그런 상황의 크기고, 예제로 그냥 대신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R2 공간에 있는 3,5라는 점하고 6,1이라는 점을 제가 이제 R2 평면 안에 있는 점을 보통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저희 순서 이상을 다루는 동안에는 점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 표현 대신에 저 표현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R2 공간 안에 있는 점을 저희가 보통 이렇게 쓰는데, 순서 이상을 다루는 동안에는 점의 표현을 이런 표현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5라는 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5라는 점이고 이게 6,1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뭐 크기 비교를 맨 앞에 있는 것끼리 크기 비교를 해서 이제 3하고 6을 크기 비교를 해서 6이 더 크기 때문에 6,1하고 3,5는 6,1이 더 크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고, 만약에 맨 앞에를 비교했는데 똑같다면 이제 두 번째 거를 비교를 해서 7하고 4를 비교를 해서 7이 더 크니까 5,7이 5,4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크기를 비교하는 게 사전식 크기예요. 그래서 이 두 점에 대해서 크기 비교를 할 때 맨 앞에 있는 A하고 C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C가 크다면 뭐 그대로 C, D가 크다라고 하는 거고, 혹시나 맨 앞에를 비교했는데 똑같다면 두 번째 거를 비교해서 두 번째 쪽이 컸을 때를 뭐 크게 정의하는 거, 이게 사전식 크기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사전식 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크기와 이제 이런 크기를 이제 만족을 하고, 이제 이 표현은 그대로 3,5보다는 크고 6,1보다는 작은 그런 점들을 모은다.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은 그런 x, y들을 모은다. 마찬가지로 저 표현도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 작은 것들을 다 모은다 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 표현들이 사실 사전식 크기를 가지고 알트 공간에다가 이제 사전식 크기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순서 이상을 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것도 다 기저인데 그 기저의 직관적인 모양을 잠깐 그려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써져 있는 거의 기저 형태를 직관적으로 그려보시면 이제 뭐 3,5라는 점 이 점이 있고 이제 6,1이라는 점 뭐 이 점이 있으면 얘보다는 다 크다라는 거는 3콤마로 시작하면서 두 번째 좌표가 5보다 큰 모든 애들이 다 해당하죠. 그래서 3콤마로 시작하는 모든 점, 물론 두 좌표가 5보다 더 큰 애들 다 해당을 하고, 여기 6콤마라는 점은 여기 뒷좌표가 1보다 작은 애들 다 해당이 되죠. 그리고 여기 x값이 이제 3하고 6 사이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 3,5보다는 크고 이제 6,1보다는 작은 그런 점들을 모았다라고 보면 지금 그린 이 상황에 노란색 집합이 돼요. 여기 안 들어가고 이 밑에 다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위에다 들어가고 이 사이 다 들어가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집합이 여기 3,5하고 6,1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점들의 집합. 그래서 R2에다가 사전식 크기를 정의하고 순서 이상을 가지고 오시면 이런 기저도 존재하는 거고, 5,4보다 크고 5,7보다 작은 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 5,4보다는 크고 5,7보다는 작으면 이 형태에 있는 애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5,로 시작하고 뒷좌표가 4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모으면 요 사이에 크기 관계를 갖는 점들의 모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긴 애하고 이렇게 생긴 애를 이제 기저로 갖고 있는 게 R2 공간에 이제 R2 집합의 사전식 크기로부터 정의한 순서 이상에 대한 기저예요. 그래서 이런 애하고 이런 애가 이제 기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이 기저 같은 경우는 이 기저들 가지고 표현이 가능한 게 여기서 어떤 점을 찍어도 이 기저를 여기다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점을 찍어도 이 기저를 여기다 넣을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 녀석을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녀석들의 합집합으로 얘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고, 그럼 결국은 이거 두 개를 다 갖고 있나 이런 거 하나를 갖고 있나 생성시켰을 때는 차이가 없는 것. 그래서 이 두 개로 생성하나 이거 하나로 생성하나 같아서 이거 하나로 생성한 공간으로 보셔도 돼요. 어차피 이제 생김새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수 집합에다가 이제 저희가 보통 쓰는 크기를 썼을 때 그걸 가지고 만든 그런 뭐 순서 이상을 확인해 보면 2산 이상이 된다. 이제 뭐 2보다 큰 원소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때는 여기보다 하나 뺀 거랑 하나 더 큰 걸 적으시면 되고, 그래서 단점 집합 5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 4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걸 모으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그리고 어차피 여기가 2 이상이니까 여기 이제 1을 뺀 것도 1 이상이고 어차피 얘도 자연수가 맞다. 그래서 다 자연수가 맞고 이런 꼴로 쓰게 되면 단점 집합이 만들어지고, 특별히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0을 쓰게 되기 때문에 0이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여기 둘 다 집합의 원소를 써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1도 이런 식으로 쓰려면 여기 0을 쓰게 되고 0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어서 1은 이런 걸로 쓰지 않고, 이 최소 원소 같은 경우는 최소 원소나 최대 원소가 있는 경우는 그 원소까지도 허용을 한다. 이게 기저의 정의 안에 아까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최소 원소는 거기까지도 허용을 해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은 거, 정확하게 단점 집합 1이고. 그래서 최소 원소가 있을 때는 이런 기저도 있다. 그래서 이 기저를 이용해서 1을 쓰실 수 있고, 결국 1도 썼고 2 이상도 다 썼으니까 모든 단점 집합이 다 나왔고 이제 2산 이상이 된다.
다음에 x가 여기 두 점 집합하고 자연수 집합을 곱한 집합으로 주어져 있고, 여기다가 사전치 크기를 주고 거기에 의한 순서 이상을 만들어 보면 그건 이제 이산 이상이 지금 아니다. 이제 여기 좀 경우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 1,1 같은 경우 그래서 저 x집합을 이제 여기 뭐 평면에다가 이제 점으로 찍어서 만약에 표현을 해보면, 이게 1, 뭐 돼 있는 점들, 2로 시작하는 점들, 뭐 이런 점들이 모조리 다 모여져 있는 게 저 x집합의 상황이고, 그 중에서 여기 1,1이라는 점 같은 경우는 사전식 크기를 주게 되면 얘가 최소 원소예요. 얘가 최소 원소니까 그래서 최소 원소는 그 원소까지 허용하는 기저가 있으니까 이제 1,1보다는 크거나 같고 1,2보다는 작은 걸 모은다 라는 기호고, 정확하게 1,1 딱 하나만 모이는 상황들이 돼서 저 1,1은 단점 집합이 계집합이 되는 상황이.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좌표가 만약에 2 이상인 경우면, 뭐 이런 점 같은 경우는 얘보다 하나 더 적은 쪽보다 크고 얘보다 하나 더 큰 것보다 작은 그런 원소를 모은다라고 보면 딱 단점 집합이 모이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 빼고 하나 더 더해서 그래서 여기 두 번째에는 그 위치보다 하나 뺀 거 적고 하나 더 큰 거 적게 되면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걸 모으면 정확하게 얘가 모이는 상황이 맞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도 어차피 n이 2 이상이니까 어차피 1을 뺀 것도 자연수가 되는 게 맞으니까 뭐 이런 형태도 이제 요 한 점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2컴마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가 2 이상이면 똑같이 쓰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쓰게 되면 여기 2,1을 뺀 모든 점이 지금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이라는 요 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점 말고 나머지 점들은 지금 단점 집합이 계집합이 되는 게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요 빨간 점 같은 경우는 얘를 포함하는 계집합을 쓸 때 얘는 최소 원소가 아니에요. 아까 여기 1,1 같은 점은 최소 원소라서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은 걸 모은다라고 보면 얘가 딱 나오는 게 맞는데, 최소 원소니까 여기서 닫은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 빨간 점 같은 경우는 얘가 최소 원소가 아니어서 여기서 닫은 표현이 허용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얘보다 조금 작은 애를 하나 써야 되는데 얘보다 작은 원소를 쓸 때 뭐 밑으로 내려가면 원소가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1,에서 시작하는 점이 와야 돼요. 그래서 2,로 시작하는 점 중에서는 더 작은 점이 없어요. 그래서 2,로 쓸 수가 없고 1,로 쓰면서 앞에 점을 써야 되고, 결국 뭐 뒤에 거는 뭐 하나 더 큰 2,1을 써도 되죠. 그래서 여기는 2,1을 쓰든 2,3을 쓰든 뭐 여기는 뭐 2를 쓰든 3을 쓰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앞에를 1,로 쓰기 때문에 결국 여기 누군가에서 이제 큰 쪽으로 이제 모으기 때문에 여기 원소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1,로 쓰는 점이 오게 되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점이 원소가 무한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꼴이 단점 집합 2,1을 갖게 되는 상황이 불가능한 거고, 단점 집합 2,1은 계집합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게 딱 하나만 생겨도 물론 이산 이상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가 있는데, 과제를 보면 뭐 도집합이나 페포나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교재 순서상 뭐 곧 나오기는 할 텐데, 저희가 이 도집합의 정의까지를 보고 난 다음에 확인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든 과제들을 다 다음 주 첫 타임에 확인을 할 건데, 이 과제는 저희가 이제 도집합 정의를 보고 난 이후에 그 주차에 확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물론 도집합의 정의를 알고 계시면 뭐 미리 좀 생각은 하고 계세요. 저희 이제 4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 4장 1절 뭐 열린 집합과 내부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내부랑 내점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X 타우라는 위상 공간에서 A 집합에 대해서 이제 내부다라는 거는 이제 기호로는 이제 이런 기호들을 이제 쓰기로 하고, 표기는 이렇게 쓰기로 하고, 이제 정의는 A 안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계집합들을 모두 다 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안쪽으로 포함되는 계집합들이 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런 계집합들을 모조리 다 합한 거, 그거를 내부라고 부르고 기호는 이렇게 쓰기로 한다. 예. 그리고 이런 내부 안에 있는 그런 점들을 내부점 아니면 그냥 내점이라고 이제 부른다. 예. 그래서 이제 내부 안에 있는 점, 그걸 내점이라고 이제 부르고, 사실 이제 내점이 되려면 결국은 여기 적당히 안에 뭔가 계집합을 이제 넣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A 안쪽으로 뭔가 계집합류를 넣을 수 있어야 그게 사실 내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내부에 대한 정의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이제 그 내부를 표현한 거라고 또 보시면 돼요. 여기 A 안쪽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A에 포함되는, 그리고 계집합이기도 한 A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A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계집합들을 꺼내와서 다 합한 거. 아까 내부가 그렇게 정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계집합들, A의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계집합들을 모조리 다 합한 거. 이게 아까 이제 내부의 정의였었고, 사실 이 정의 상황에 의하면 각각이 A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니까, 각각이 다 A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합을 다 해도 여전히 A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이 A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합을 다 시킨 결과물도 여전히 A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의 자체가 내부는 A보다 작아요. 작은 포함관계를 갖게 되고, 또 각각이 계집합이에요. 그리고 각각이 계집합이고 그걸 합하고 있으니까, 뭐 계집합들은 아무리 합을 해도 계집합이니까, 각각이 계집합이니까 합을 다 시켜놓은 결과물도 여전히 계집합이 돼요. 그래서 결국 내부라는 거는 계집합이면서 A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라는 거는 A에 포함되어 있어요. A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물론 계집합이에요. 계집합이고, 그리고 이제 다 모았으니까 또 가장 커요. 그래서 A 안에 들어가 있고 계집합이고 그런 것 중에선 가장 크다. 합을 다 시켰으니까 또 가장 크다. 예. 그래서 역시 이것들도 이 정의에서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도 그냥 정의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내부라는 거는 A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큰 계집합이다. 뭐 역시 이것도 그냥 정의처럼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포함관계를 갖고 있고, A에 포함되어 있는 계집합을 누구를 꺼내와도 모두 다 합한 거랑 비교해 보면 모두 다 합한 게 당연히 크게 되죠. 뭐 다음 뭐 정리를 보시면 A가 계집합인 거랑 내부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랑 뭐 각각의 점 X에 대해서 여기 안쪽에 넣을 수 있는 게 존재하는 거랑, 사실 이게 아까 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점이 다 내점이다 라고 써져 있는 게 C번 명제예요. 그래서 A 집합에는 모든 점이 내점이다. 내부가 자기 자신이다. A가 계집합이다. 이게 다 뭐 동치다 라고 나와 있는 게 지금 정리. 그래서 A에 포함되는 뭐 가장 큰 계집합이 A의 내부예요. 그럼 A 자체가 계집합이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당연히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거겠죠. 예. 그래서 당연히 내부가 A가 되고, A 자체가 지금 계집합인 게 지금 A번이니까 뭐 그대로 이제 자기 자신이 된다가 되고, 그리고 뭐 내부하고 자기 자신이 같다 하면 뭐 X에서 꺼낸 거는 그 내부에서 이제 꺼낸 거고, 뭐 그대로 뭐 내점이니까 그대로 이런 U가 결국 안에 들어가는 상황들이 존재하고,
결국은 여기 안쪽에 넣었던 U들을 결국 다 합을 하면 결국은 각각이 계집합이고 합을 다 했으니까 여전히 계집합이 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뭐 다 동치다, 뭐 계집합인 거, 뭐 내부가 자기 자신인 거, 모든 점이 내 점인 거 이제 다 동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내점인 거랑 뭐 안쪽에 계집합이 들어가는 거랑 뭐 안쪽에 기저가 들어가는 거랑 뭐 역시 다 똑같은 말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 예. 어차피 내점은 안에 뭔가 계집합이 넣어지는 상황인데 어차피 그런 계집합은 또 안쪽에 또 기저를 넣을 수 있으니까 결국 계집합을 넣을 수 있으면 당연히 기저도 넣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되죠. 그리고 이제 기저 자체도 그대로 이제 계집합이니까 결국은 계집합을 넣은 상황이다 라고 역시 보시면 되는 거고 뭐 그냥 똑같은 명제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안쪽에 기저 원소를 넣을 수 있나 뭐 안쪽에 계집합을 넣을 수 있나 뭐 내점을 확인하는 뭐 똑같은 명제다 라고 보시면 돼. 예, 다음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체 집합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를 모았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지금 기저가 지금 Bn이라는 게 정의되어 있는데, 뭐 n의 약수를 모은 집합이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예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6을 갖는 기저는 이 B6의 정의가 이제 6의 약수를 모은 집합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6의 약수를 모은 집합에 6이 당연히 있고, 첨자에다가 6의 배수인 뭐 12를 쓰더라도 B12라는 거는 12의 약수를 모은 집합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6이 약수에 들어가고, 이 첨자에다가 이제 6의 배수를 쓰게 되면 결국은 이 숫자의 약수 중에 당연히 6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다 6을 갖는 기저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6을 갖는 기저들은 물론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6을 갖는 기저는 이제 무수히 많고, 어쨌든 이제 Bn이라는 게 n의 약수를 모았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이런 Bn들을 이제 기저로 갖고 있는 지금 유상 공간인데, 저희가 뭔가 지금 계집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속에다가 넣을 기저를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집합이 계집합이냐, 뭐 각각이 뭐 몇 점이냐, 그리고 속에 넣을 녀석을 찾을 수 있느냐, 뭐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 사실은 가장 작은 사이즈의 기저를 넣을 수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6을 갖는 기저는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작은 게 이제 B6이고, 그럼 B6을 안에 넣을 수 있느냐를 확인해서 B6을 만약에 넣을 수 있으면 넣을 수 있는 기저를 찾은 거고, 만약에 B6을 안에다가 넣을 수 없으면 얘를 못 넣었으면 다른 애들도 못 넣어요. 그러니까 얘를 못 넣었다라는 얘기는 안에 넣을 기저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작은 사이즈인 얘를 안에 넣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뭐 6이 몇 점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x가 몇 점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결국 가장 작은 기저인 bx가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랑 뭐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각각의 점에 대해서 2가 지금 몇 점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b가 속에 들어가 있느냐, 속에 넣을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하시면 되고, 이 약수 집합은 2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제 전체 집합에 1은 없어요. 그래서 소수일 때는 자기 자신밖에 없고,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래서 2는 당연히 몇 점이에요. 이제 비사는 결국 이제 4의 역수 집합이니까 2하고 4고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4도 몇 점이고, 이제 6의 약수는 이제 2, 3, 6이고 저기 3이 없으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고, B6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해요. 그래서 6이 몇 점이 되지 않고, 뭐 8의 약수는 이제 2, 4, 8이고 뭐 들어가 있는 게 맞고 8도 몇 점이고, 뭐 10의 약수는 이제 2, 5, 10이고 저기 5가 없으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고 뭐 몇 점이 아니고, 어쨌든 이제 몇 점인지를 가리시면 10이 몇 점이 아닌 얘기나 6이 몇 점이 아닌 얘기를 확인하는 게 되고, 뭐 그렇다는 얘기는 계집합이 아니다예요. 모든 점이 몇 점이 됐을 때가 계집합이고, 아닌 게 있으니까 뭐 계집합이 아니다. 그 다음에 소수를 다 모아놓은 집합, 뭐 그걸 지금 P라고 썼을 때 당연히 각각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2가 내점인지를 확인하려면 B가 들어가는지 확인할 건데 소수는 다 단점집합이에요. 소수는 다 단점집합이니까 당연히 다 들어가요. 그래서 소수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Bn집합이 단점집합이고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모든 점이 내점이 돼요. 그래서 소수를 다 모아놓은 집합, 개집합이 맞다. 그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6을 갖는 기저는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작은 사이즈의 기저인 B6을 속에 넣는 게 가능한지를 통해서 6이 내점인지를 확인한다. 뭐 이제 거리 공간에서 결국 안에 넣을 기저를 찾아보는 상황이 내점인지를 확인하는 거고, 뭐 거리 공간에서의 기저는 결국 볼이니까 볼을 안에 넣었다라는 게 뭐 안에 넣을 기저를 찾은 거니까 x가 내점인지에 대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역시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 이제 유리수 집합이나 이제 무리수 집합에 대해서 내점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4가 뭐 내점이냐를 확인해 볼 때 뭐 4를 포함하는 적당한 기저, 결국은 이제 적당한 이런 구간 형태가 속에 쏙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어차피 반지름이 아무리 작아도 여기에 무리수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유리수 쪽으로 쏙 들어가는 일은 안 결국은 이제 속에다가 쏙 넣을 수 있는 기저가 당연히 없고 4가 당연히 내점이 될 수 없고, 뭐 4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떤 유리수를 갖고 와도 어차피 포함이 될 수는 없으니까 뭐 공집합이고, 뭐 무리수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뭐 똑같죠. 어차피 어떤 무리수를 갖고 와도 반지름이 아무리 작아도 여기엔 유리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무리수 쪽으로 쏙 들어가진 않고, 그래서 역시 뭐 모든 무리수가 다 내점이 아니다가 그래서 뭐 보통 이상 공간에서 유리수의 내부도 무리수의 내부도 공집합이다. 역시 뭐 다음 보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5점 집합에 요 타우라는 이상이 있고 이런 A 집합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부를 찾는 상황인데, 이제 A의 안쪽으로 포함 관계를 이제 갖고 있는 뭐 그런 계집합들을 이제 쭉 찾아보는 상황을 지금 적으려고 해요. 전체가 들어갈 일은 당연히 없고, 그래서 여기 적혀지는 계집합 중에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을 다 적으시면 되는데, 물론 전체는 당연히 해당이 없고 A 들어가 있고 여기 B도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AB도 여기 들어가 있고 ACD는 D가 없으니까 안 들어가 있고 AB는 뭐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D, 그러니까 여기 전체 집합만 빠지면 이제 맞게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속에 포함되는 계집합을 쓰시면 이렇게 써지고, 내부라는 거는 여기 있는 애들을 모두 다 지금 합한다 라고 이제 보셔도 되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걸 찾아온다 라고 보셔도 되고, 뭐 가장 큰 걸 찾는다 라고 보면 얘가 가장 지금 크죠. 그래서 속에 포함되는 계집합들을 모조리 합한다. 결국은 속에 포함되는 계집합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찾아온다. 뭐 똑같은 상황. 다음은 뭐 그냥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물론 이제 P라는 점은 지금 보통 이상 공간이니까 뭐 열린 원판이나 이제 뭐 열린 사각형판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뭐 여기 그림처럼 뭔가 열린 원판을 안에 넣을 수 있으면 내점인 것. 그래서 P라는 거는 뭐 열린 원판을 속에 넣을 수 있으니까 뭐 내점이 맞고, 이 Q라는 점은 열린 원판을 안에 넣느냐 못 넣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원판이 없으니까 이제 Q는 내점이 아닌 것. 그래서 얘는 내점이고 얘는 내점이 아니고, 뭐 이쪽 아래쪽에 있는 점들도 당연히 뭐 여기 Q랑 똑같은 이유로 안에 넣을 수 있는 기저가 없고, 여기 있는 점들도 다 내점이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내점들을 다 모으면 당연히 이 상황들이 물론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부분들 다 있고, 물론 P라는 점은 이제 기저를 속에 넣을 수가 있어야 내점이고, 뭐 다른 데서 점을 찍어도 넣을 수 있으니까 뭐 이 부분 다 내점들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 실선 부분에 걸려져 있는 이런 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판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내점이 아닌 것.
이렇게 내점이 아닌 게 있으니까 물론 이 y라는 집합은 물론 계집합이 아니에요. x는 계집합이고 y는 계집합이 아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내부가 갖고 있는 뭐 성질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보는 게 나와 있는데, 그냥 반복적으로 쓸 명제들은 그냥 참고로 먼저 적어 드렸는데, 지금 뭐 A가 계집합이고 A하고 B가 이제 포함 관계가 있는 상황이면 B의 내부 같은 경우는 A 안쪽에, 그러니까 B의 내부 같은 경우는 B 안쪽에 포함되는 계집합 중에서 가장 큰 게 정이에요. 근데 이 A 같은 경우는 B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계집합인 것, 얘는 안쪽에 있는 계집합 중에서 가장 큰 거, 얘는 그런 것 중에 하나, 당연히 얘가 큰 거니까 당연히 이런 포함 관계를 갖게 돼. 그래서 내부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뭔가 가장 크다는 게 정의 안에 있으니까, 누군가하고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애가 더 큰 쪽의 포함 관계를 갖는 게 내부의 정의인 거죠. 그래서 저런 정의를 가지고 이 성질들을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우선 이제 가로 1번을 보시면 뭐 A, B가 포함 관계가 있는 경우는 내부끼리도 이제 포함 관계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 아까 참고 명제처럼 내부는 이제 가장 크다라는 정의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집합이,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집합이 계집합인 얘기 해주고 왼쪽에 있는 집합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를 해주면 내부라는 거는 그런 것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로 확인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대상은 이 두 개를 또 확인하면 정의대로 해결이 된다. 근데 뭐 내부가 계집합인 것도 정이고, 그 다음에 내부가 A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내부의 정이고, A, B가 포함되어 있는 건 가정이고, 그래서 내부하고 A 내부하고 B도 포함 관계가 당연히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내용을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집합 얘기하고 B에 포함되어 있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포함 관계를 그대로 확인한 거다. 그래서 그냥 내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크다라는 정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적용이 가능한 상황에 오시면 또 적용을 또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부를 구하고 나서 합을 한 거랑 합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내부를 구한 거에 대해서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한다. 역시 내부는 가장 크다라는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정의에 맞춰서 여기 왼쪽에 있는 집합이 계집합이다라는 거하고 왼쪽에 있는 집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함 관계 얘기하고 계집합 얘기를 확인하고 나면 내부는 가장 크다는 게 정의니까 그대로 확인이 된다. 근데 뭐 각각은 계집합이야. 내부는 정의 자체가 계집합이니까 각각은 계집합이고, 뭐 합을 한 것도 당연히 계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내부는 포함되어 있고 내부는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은 각각이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합한 집합들끼리도 그대로 포함이 되는 상황이 따라오게 돼. 그래서 이 두 개 다 지금 확인을 했고, 계집합 얘기도 확인을 했고, 포함 관계도 확인을 했으니까 내부가 갖고 있는 정의인 가장 크다라는 내용에 의해서 성립한다. 그리고 이제 등호 상황이 아닌 예제를 그냥 하나 적어드렸는데, 이런 두 집합에 대해서 내부를 구하고 합을 하다 보면 여기 내부를 구할 때 2가 빠지죠. 이 내부를 구할 때 2가 빠지니까 근데 합을 먼저 구하면 그냥 합을 먼저 하면 그냥 1, 3이라는 구간이 다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내부를 구하면 그 구간이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여기는 2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2가 안 들어가 있어서 물론 같은 집합이 아닌, 그래서 이 두 집합이 뭐 같지 않은 이런 예제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함이 성립한다.
그다음에 교집합은 등호가 성립한다. 이제 내부 구하고 교집합을 한 거랑 교집합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구한 게 같은 집합이 항상 된다. 예. 그래서 이제 포함 관계를 역시 한 번씩 이제 보이시면 이제 등호를 이제 보이는 상황들이 되고, 지금 이쪽 포함 관계를 보이는 거는 얘가 크다, 내부가 크다를 보이는 거니까 저희가 앞에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처럼 정의대로 보이시면 돼요. 내부가 더 크다라는 거는 이제 정의를 가지고 보이시면 되고, 정의대로 보이기 위해서는 역시 왼쪽에 있는 집합이 계집합인 내용하고 왼쪽에 있는 집합이 포함관계를 갖고 있는 내용을 보이면 되고,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계집합이다를 보이면 여기 내부가 가장 크다라는 정의에 의해서 이제 보이는 상황들이 바로 되니까 결국은 이 내용들을 하나씩 보여주면 되는데, 역시 각각은 내부고 각각은 계집합이고, 계집합을 두 개 교집합을 했을 때 역시 계집합이 되고, 뭐 내부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들이니까 역시 교집합을 한 것끼리도 여전히 포함관계가 성립을 한다. 결국 이 두 내용을 다 자연스럽게 보였고, 계집합 내용도 보였고 포함관계 내용도 보였기 때문에 내부가 가장 크다라는 정의대로 이제 보이시면 된다. 이제 반대쪽 포함관계는 아까 이제 가로 1번을 적용하시면 돼요. 교집합과 A는 포함관계가 있고 교집합과 B도 이제 포함관계가 있고, 그래서 가로 1번을 쓰면 내부들끼리도 포함관계가 있다. 결국은 얘는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교집합을 한 곳에도 얘가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저쪽 포함관계는 가로 1번을 쓰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가로 3번은 좌우가 이제 등호까지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 참고 문제하고 이제 밑에 이제 가로 4번을 뭐 같이 보시는 게, 아까 이제 교집합을 두 개 했을 때에 대해서 이제 내부 쪽에 대한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게 아까 가로 3번에 있었고, 이제 가로 4번을 보시면 이제 등호까지는 성립을 하지 않고 무한계에 대해서는 등호까지는 성립하지 않고 포함관계가 한쪽만 성립한다가 이제 가로 4번인데, 이쪽 포함관계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로 4번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면 등호까지가 성립할 텐데 얘가 성립하지를 않아요. 그럼 이제 얘가 성립하는 거를 뭔가 증명을 시도하고 있는데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찾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가번을 보시면 뭐 A알파하고 A알파의 내부를 비교하고 있는데, 내부가 작은 쪽으로 포함되는 건 이제 내부의 정의라서 이제 가번은 이제 성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함관계가 성립한 상황에서 양쪽의 내부를 그러니까 양쪽을 다 교집합을 시켰을 때 포함관계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결국 가번이 성립하기 때문에 교집합을 시킨 나번도 성립을 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다번은 뭐 이 각각이 계집합이어서 교집합을 다 한 것도 계집합이다라고 써져 있는데, 저희가 계집합은 합집합을 무수한 거는 계집합이 되는 게 보장되어 있지만 교집합을 무한계한 게 또 계집합이 되는 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답번은 이제 올바른 논리가 아니다. 그리고 사실 답번이 올바른 논리가 되고 나면 라번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집합인 상황이 맞게 되면 뭐 내부는 안쪽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크니까 뭐 그 크기 관계를 이용해서 네 번째로 넘어가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 맞을 텐데, 답번 자체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네 번째로 넘어가는 것도 물론 올바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번 때문에 그 이후로 진행은 올바르지 않고 실제로 이쪽 포함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뭐 이따가 뭐 예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무한계를 교집합을 시켰을 때는 이쪽 포함만 성립을 하고, 아까 참고 문제 쪽에 나와 있던 포함관계는 성립이 안 되고 등호도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이쪽에 대한 확인을 하실 때는 뭐 각각의 알파에 대해서 이 특정한 녀석 하나하고 교집합을 다 시킨 것은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양쪽의 내부를 취해도 역시 포함관계가 성립을 한다. 이게 모든 알파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알파에 대해서 다 성립하기 때문에 이쪽을 다 교집합을 시켜도 다시 또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등호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예제를 뭐 이런 예제나 밑에 있는 이제 교재 예제를 보시면
뭐 각각의 n을 이런 구간으로 택해서 물론 이제 별말이 없으면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 이 오른쪽 끝점이 계속 5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좀 보시면 돼요. 어쨌든 내부를 먼저 구하면 이미 각각은 계집합이어서 내부를 먼저 구하면 그냥 그 상황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자체는 그냥 AN이나 똑같고 그걸 이제 교집합을 다 시킬 때 이게 오른쪽이 계속 5에 가까이 가는 상황이니까 5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면 교집합한 곳에 당연히 안 들어가요. n이 점점 커지다 보면 조금 큰 원소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n분의 1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5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면 교집합을 다 시킨 곳에 못 들어가고 딱 5까지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부 자체는 AN이고 AN을 교집합을 다 시키면 딱 5까지만 해당이 되고 그래서 교집합을 먼저 구하면 여기 교집합을 먼저 구하면 뭐 방금 상황이랑 똑같기 때문에 5까지 들어가요. 5까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내부를 다시 구하게 되면 5가 이번에는 안 들어가게 돼. 그래서 여기 교집합을 한 데까지만 하면 5가 들어가는데 이제 내부를 구할 때는 5가 안 들어가서 여기는 5가 있고 여기는 5가 있어서 같은 집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집합이 안 되는 이런 예제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반대 포함이 안 되는 예제이기도 한 거죠. 뭐 등호가 안 되는 예제이기도 하고 반대 포함이 안 되는 예제이기도 하다. 뭐 교재에서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예제들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뭐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에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A, B로 갖고 왔는데 합을 먼저 하면 뭐 실수 전체 집합이고 내부를 구하면 실수 전체 집합이고 A를 내부를 구하면 공집합이고 B를 내부를 구하면 공집합이고 공집합을 두 개 합해도 공집합이고 물론 이제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을 무한계한 거에 대해서 이제 등호가 안 되는 예제가 조금 전에도 있었는데 뭐 이게 지금 점점 양쪽 끝점이 0으로 모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부를 먼저 구하면 그냥 그대로 AN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을 다 구하게 되면 이제 0만 남을 거죠. 교집합을 다 구하면 이제 0만 남을 거고 그래서 교집합을 다 구하는 동안은 교집합을 다 구하고 나면 0이 있어요. 0이 있는데 다시 내부를 구하면 또 0이 없게 돼. 역시 뭐 같지 않은 그런 예제이다. 다음 보기 이제 4.1.12를 보겠습니다. 제가 좀 순서를 바꿨는데 이제 정리 11에서 일반적인 포함관계나 이제 등호관계가 정리 내용으로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보기가 나오는데 그냥 순서를 바꿔서 보기를 좀 먼저 보고 정리를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서 이제 일단 기호에 대한 약속을 좀 먼저 하면 이제 전체 공간에서 이제 구하는 내부를 그냥 보통 쓰는 내부 기호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체 집합을 첨체에 쓰거나 해서 요 기호나 요 기호를 이제 전체 집합에서 내부를 구한 기호로 쓰기로 하고 여기 상대 이상 쪽에서 구했을 때는 첨체에다가 그 A를 써서 A 공간에서 구했다는 표현으로 첨체에다가 A를 쓰는 걸로 이렇게 기호를 좀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호는 이제 전체 공간에서 내부를 구했다라는 기호로 이건 A 공간에서 내부를 구했다라는 기호로 그렇게 전체에서 구했다, 이제 A에서 구했다라는 기호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 1번 같은 경우는 이 B라는 집합을 전체 공간에서 내부도 구해보고 이 B라는 집합을 A 공간에서도 이제 내부를 구해보고 있는 상황이 지금 가로 1번인데 일단 이 B라는 집합은 뭐 양쪽 끝점이 없는 구간 형태니까 뭐 전체는 물론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이에요.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이 양쪽 끝점이 없는 구간 자체가 이제 계집합이고 그래서 전체 공간에서 내부를 구하면 이제 자기 자신 B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 공간에서 내부를 구하려고 하는데 저 1,4 집합하고 교집합을 시켜서 1,3 집합에 나올 만한 전체 동네 계집합이 지금 있어요. 어차피 뒤에만 3으로 맞춰주고 뭐 앞에를 뭐 1보다 더 작은 숫자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뭐 음수를 써도 되고 그래서 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가는 이런 전체 동네 개구간과 A를 교집합을 시키게 되면 정확하게 얘가 딱 나오는 상황이 맞고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얘는 이미 A에서 계집합이 맞고, 그래서 결국 A에서도 계집합이 맞으니까 A에서 내부를 구해도 자기 자신 B가 돼. 그래서 이 가로 1번의 예제는 뭐 전체에서 내부를 구했을 때하고 A에서 내부를 구했을 때하고 집합이 지금 같아지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 예제는 가로 1번이고, 가로 2번 넘어가기 전에 저 A집합 잠깐 옮겨 적어 놓겠습니다. 이제 가로 2번에 보시면 이제 포함관계 얘기하고 이제 등호관계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뭐 11번 정리해서 이제 등호관계나 포함관계 얘기에 대한 증명까지를 저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공간에서 내부를 구할 때하고 A 공간에서 내부를 구할 때하고 아까 가로 1번처럼 물론 같아지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A 공간에서 내부 구한 거랑 전체 공간에서 내부 구한 거랑 A 공간에서 구한 내부가 더 큰 쪽으로 포함이 된다. 그래서 부분 공간에서 구한 게 더 큰 내부다 라는 게 일반적인 포함 관계예요. 이따가 11번에서 확인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큰 집합에서 전체 공간에서 A 내부 구한 거랑 교집합을 시키면 저기 작은 쪽에 있는 집합하고 완전히 같아지는 것까지도 일반적으로 성립해요. 그래서 여기 큰 집합에다가 A를 전체에서 내부 구한 거랑 교집합을 시키면 저 작은 집합하고 등호까지가 일반적으로 성립해요. 그래서 이따 11번 정리해서 이 등호 얘기하고 이 포함관계 얘기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를 그냥 얘랑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적어 놓은 상황이긴 한데, 뭐 이따가도 그냥 뭐 달라지는 거는 그냥 각각 체크해서 뭐 그냥 확인을 좀 해보시고, 저희는 요 등호 얘기하고 포함관계 얘기를 그냥 요 예제에서 그냥 간단하게 체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뭐 C라는 집합을 전체에서 내부를 구한다라고 하면 뭐 전체에서 구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이니까 얘를 내부를 구하면 이제 4만 빠지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 공간에서 내부를 구할 때 요 공간에서 저 집합의 지금 내부를 구하고자 할 때 어차피 여기하고 교집합을 시켜서 정확하게 저 C가 나오는 전체 동네 계집합이 이제 존재하죠. 어차피 교집합에서 2가 나오려면 앞에다 2를 쓰시면 되고, 뭐 뒤에는 4보다 큰 거 아무거나 써도 되죠. 그래서 이런 계집합과 A를 교집합을 시키게 되면 정확하게 이 모양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럼 이런 애가 있다는 얘기는 A 공간에서의 계집합이다 라는 얘기. 그래서 이미 A 공간에서 계집합이니까 내부를 A 공간에서 구하면 자기 자신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두 집합이 같지 않은 예제인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포함관계에 대한 예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 공간에서 구한 게 전체 공간에서 구한 것보다 더 크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그 다음에 이 등호도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을 하는데, 그냥 확인만 해보면 뭐 C를 A 공간에서 내부를 구하면 C니까 뭐 그대로 C를 쓰시면 되고, A를 전체 공간에서 내부를 구하는데 뭐 얘를 전체 공간에서 내부를 구하면 4만 빠지면 되니까 이게 전체 공간에서 구한 내부고, 뭐 교집합을 시키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C를 전체에서 내부 구한 상황하고 지금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요 얘기하고 요 얘기를 예제 상황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 그리고 뭐 요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뭐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11번에서 뭐 요 얘기들을 증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호는 이제 전체에서 구하는 내부를 A에서 구하는 내부를 뭐 이렇게 쓰기로 하고, 아니면 전체에서 구한 거를 보통 내부 기호로 쓰기로 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A에서 내부 구한 거랑 전체에서 내부 구한 거랑 A에서 내부 구한 게 큰 쪽으로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 예.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여기 뭐 좌변 쪽에서 뭐 집합을 좌변 쪽에서 이제 원소 하나를 뭐 X라고 이제 꺼낸 상황을 가지고 왔. 그래서 전체에서 구한 내부니까 전체에서에 대한 내점이고, 전체 공간에 대한 내점이니까 뭔가 쏙 들어가는 전체 동네 계집합이 이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 공간에 대한 내점이니까 뭐 전체 공간에서 사용하는 계집합이 존재해서 안에 쏙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뭐 그걸 지금 G라고 썼고 결국 이런 포함관계가 있으니까 뭐 A를 교집합한 거에 대한 포함관계도 그대로 따라오는 상황들이 오고 결국 이런 녀석도 이제 B 쪽에 이제 포함되는 상황들이 된 것. 그래서 A 공간에 있는 계집합 중에서도 B 안쪽으로 이제 쏙 들어가는 그런 계집합이 지금 존재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전체 공간에 대해서 내점인 상황을 꺼내놓고 시작을 하면 이런 애가 자연스럽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A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내점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오는 게 맞고 이쪽 포함관계가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제 가로 1번이 여기 전체에서 구한 거랑 A에서 구한 거랑 A에서 구한 게 더 큰 쪽으로 포함관계 성립하는 게 아까 가로 1번이었고 A를 전체에서 내부 구한 거랑 교집합까지 하면 이제 등호까지도 성립한다. 그래서 뭐 여기 이쪽 포함관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B는 A에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전체 공간이 X고 이제 부분 공간이 A고 거기에 완전히 B도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B에 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B는 물론 이제 A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똑같이 X 공간에서 이제 내부를 구하면 뭐 당연히 이제 포함 관계가 따라가. 그래서 포함 관계가 있으니까 같은 공간인 X에서 내부를 구했을 때 역시 이제 포함 관계가 이제 따라가는 상황들이 되고 그래서 뭐 A에서 구한 거랑 X에서 구한 거랑 A에서 구한 게 더 큰 쪽이 이제 가로 1번에 대한 포함 관계인 것. 그래서 그대로 이제 포함 관계가 그대로 따라가고 여기 포함 관계 그대로 성립하고 이제 가로 1번에 이제 포함 관계 그대로 성립을 하고 그래서 얘한테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얘한테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교집합을 한쪽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그럼 이쪽 포함 관계는 가로 1번을 적용하시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로 1번을 적용하면 그대로 확인이 되고 있고 나머지 쪽 얘기는 이미 포함 관계로부터 나오는 그런 내부 관계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쓰고 있고 이제 반대쪽 포함을 이제 확인하시면 이제 등호 얘기를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이쪽 우변 집합에서 원소를 이제 뽑고 시작을 해서 그 뽑은 원소가 여기 이제 좌변 쪽에 들어간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이 교집합 쪽에서 이제 X를 이제 꺼내놓고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교집합에 들어갔으니까 여기 요집합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A 공간에서 구한 B의 내부 쪽에도 이제 들어가는 상황들이 되고 그럼 결국 A 공간에 대한 내점이니까 A 공간에 있는 계집합 중에서 이제 쏙 들어가는 계집합이 있는 것. 이런 형태가 그래서 전체 동네 계집합하고 교집합한 형태가 이게 A 공간에 있는 계집합이고 결국은 B 안에 쏙 들어가는 A 공간의 계집합이 있다. 그게 A 공간에 있는 내점이다 라는 내용이지. 예, 그리고 여기에도 있으니까 전체 공간에서 구한 A의 내점이기도 하고 이제 전체 공간에서 사용하는 또 계집합이 있어서 A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애가 있어야 그래서 정의대로 이런 G하고 정의대로 이런 H가 그대로 존재한다. 물론 G하고 H가 둘 다 이제 전체에서 쓰는 계집합. 그래서 교집합을 시킨 것도 이제 전체에서 쓰는 계집합. 예, 그 뭐 이런 포함 관계들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이 포함 관계들 뭐 다 만족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그래서 뭐 여기 교집합 시킨 거에 대해서 이제 포함 관계 이제 그대로 이제 따라가고, 뭐 G 교집합 A도 이제 B의 포함 관계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그 상황들이 됐. 그래서 저희는 여기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B 쪽으로 쏙 들어가는 전체 동네의 계집합이 필요한데 얘를 그대로 쓰면 되는 상황이 이게 전체 동네 계집합이면서 B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체 동네 계집합 중에서 얘를 쓰면 B 쪽으로 또 포함되고 계집합이기도 하니까 결국 전체 동네에서 이런 계집합을 찾았으니까 이제 전체 공간에서도 이제 내점이 되는 X가 맞다. 뭐 B의 내점이 되는 상황들이 맞다. 이걸 이제 확인한 상황들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반대쪽 포함마저도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등호다를 확인한 거가 돼요.
예, 역시 요 과제까지 저기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요 과제도 다음 주에 확인을 할 거고 요 과제까지를 뭐 해보고 오세요.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주 수업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